주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각 주의 법률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잡아다가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뉴욕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원칙이 있는데 이걸 롱암 스태튜죠. 긴 팔을 뻗어서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죠. 이 해당 법률은 뭘까요? 자, 어떻게 돼요? 이 법률 자체는 뭐만을 우리가 다루고 있냐면 자, 인적 관할에 대한 행사만 다루고 있어. 어떤 경우에? 자, 비거주인에 대한 인적 관할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롱아만 스태츄라는 건 뭘까요? 모든 사안에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피고가 거주인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롱암 스태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롱암 스태츄는 뭘까요? 자, 이게 고주인인 경우에만 우리가 해당되는 거지 비고주인 같은 경우는 롱암 스태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어디에 적용되느냐?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느냐? 자, 인적 관할이죠. 비거주주에 대한 인적 관할이 비거주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이 요구되는 케이스만 이제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프랭클린 이 판례법이라는 건 뭘까요? 이 원칙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판시한 내용 뭘까요? 이 인적 관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 관계를 종료시키는 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구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이혼을 통해서 하든 간에 혹은 또 취소 소송을 하든 간에 이건 인적 관할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프랭클린 법률이 대부분 다 비슷한데 왜 그럴까요? 자, 결혼을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인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했어. 그럼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싫어서 했으면 뭘까요? 그게 합의든 법에 의해서인 간에 일단 이혼은 뭘까요? 사실상은 결혼 자체가 우리가 종료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적 관할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결혼이란 어떤 리즈라는 이런 재산 그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요? 자, 원고 자체가 프랭클린의 6개월 이상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된다 그러면 당연히 원심법은 당연하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우리가 관할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판례죠. 인정되는 판례죠. 관계없어. 그러니까 인적 관할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부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결혼을 종식시키기보다는 그죠?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죠. 대안으로 문제가 나타난 그 자체가 원심법원이 어떻게 돼?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인적 관할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죠. 본인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이제 부인이 주장하는 게 맞다는 뜻이죠. 뭐냐면 자, 이혼을 허락하는 관할주죠. 원심법원 자체가 원심법원 자체는 자, 사실상 인적 관할이 없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이런 위조를 하든지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판시할 수 없어요.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인적 관할이 없는데 인적 관할은 뭘까요? 인적 관할은 어디까요? 특수한 개인에 대한 문제지 이게 일반적인 어떤 포괄적인 게 아니죠. 이게 보이드 케이스에서 이제 나왔던 유명한 판결인데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인적 관할은 뭘까요? 특히 자, 이게 결혼은 우리가 인적 관할이 필요 없지만 결혼을 하나 이제 나눠서 뭘까요? 자, 엘리마니 같은 위자료 같은 경우 뭘까요? 특수한 사람에 대한
문제니까 인적 관할이 없다 그러면 내릴 수 없는 거죠. 인적 관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관련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원에서 권한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자, 그 밖에 다른 문제. 많은 뭘까요? 당연하게 프랭클린에 있는 이런 결혼 재산에 대한 분배에 연관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죠. 자, 피고에 대한, 특히 결혼을 종식시키기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even, 그죠? in the absence, 없다 하더라도, 프랭클린 코트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프랭클린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 되겠죠. 자, 인적 관할이 없어도 당연하게 우리가 뭘까요? 물적 관할에서는 얼마든지 뭐 물건이니까 프랭클린 코트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 프랭클린 있는 존재하는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그게 이제 이혼 소송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특히 취소 소송과 관련된, 무효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케이스는 뭐라고 이제 판시하냐면, 자, 특히 재산의 분할이 문제인 경우 프랭클린 코트에서는 당연하게 뭘까요? 프랭클린에 있는 재산에 대한 물적 관할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피고에 대해서 인적 관할을 우리가 행사할 필요 없이 우리가 물적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지금 우리 같은 케이스는 뭘까요? 힉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프랭클린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은 뭘까요? 콜롬비아에 다 있어. 콜롬비아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콜롬비아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물적 관할이 있는 거고, 또 물적 관할에는 뭘까요? 이 사람에 대한 사실상 피고에 대한 우리가 인적 관할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또 부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당연하게 프랭클린 코트라는 게 프랭클린 법원 자체가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인적 관할이 있다고 요구하는 거죠. 사실상 뭘까요? 이러한 자신의 결혼 재산, 그죠? 결혼에 대한 이익과 관련된 재산 처분에 있어서 처분하기 전에, 계산을 처분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인적 관할이 있다. 이제 법률 절차다라고 이제 샤프 케이스를 이제 인용한 거죠. 이 해당 케이스는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 자, 주 법원에 의한 이 관할에 대한 주장이라는 것은, 자, 이게 최소한의 컨텍스트 스탠다드죠. 최소한의 접촉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이제 돼 있는 거죠. 또 샤프 케이스의 그 대법원의 이 판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따로 떨어져서 스탠딩온 따로 떨어져서 한 주에서의 단순한 재산이 있는 것, 한 주에 그냥 덜렁한 재산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물적 관할의 주의 행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미니멈 컨택트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어떤 경우에 그 재산 자체가 해당 소송과 관련된 해당 소송 원인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미니멈 컨택트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미니멈 컨택트. 최소한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물적 관할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덜렁 하나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결혼 전반적으로 행사에 종료하는데 우리가 포함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그 재산에 대한, 그죠? 주장. 재산에 대한 주장 자체가 우리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러한 논쟁의 원인인 경우, 그죠? 그건 뭘까요?
그 재산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게 재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주 법원 자체는 적절하게 그 재산에 대한 우리가 관할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샤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판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산으로 다툼이 있어야 돼. 재산 다툼이 없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덜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부인이 뭐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냐면, 자신의 그 주와의 유일한 이 접촉이라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별곡 이후에 프랭클린으로 이주했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결혼한 상태였고, 또 다니엘과 남편과 이러한 결혼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프랭클린 코트에서는 당연하게 자신에 대한 그죠? 관할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프랭클린 자체는 뭘까요? 결혼과 결혼 재산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다니엘, 남편의 그 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프랭클린에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만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콜롬비아에 있는 재산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프랭클린에 있는 재산의 분할만을 다루기 때문에, 원심법원에, 프랭클린에 있는 원심법원의 이 관할에 대한 행사 자체는 이 적법 절차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뒤집어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대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특히 이제 민사소송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뭐 간단해요. 두 가지죠. 인적 관할과 물적 관할. 그 내용을 이제 분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니멈 컨택 룰이죠. 뭐 이런 거, 연관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초이스 오브 로에 우리가 적절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명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효력에 대한 문제, 범위에 대한 문제, 그죠? 그리고 인적 관할과 물적 관할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프레처와 다니엘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적게 되면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사실상 이번 7월달 시험인데요. 이걸 충실하게 작성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어느 해당 타주에서 나왔던 해당 모범 답안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이렇게 답안을 작성한 것 같아요. 다들 그 이하도 많지만 여러분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패스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라고 봅니다.